좋아요, 구독. 종가 배팅할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가 반도체와 또 디스플레이와도 엮이고 있습니다. 각 업황은 지금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뭐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고요. 디스플레이도 좋은데 이 아나패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분류하자면 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업황이 좋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라고 한다면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아나패스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반도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OLED 패널을 채택하고 있는 IT 세트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아나패스가 생산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늘 아나패스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많이 밀렸지만 장후반부에는 양봉으로 잘 마감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아나패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과도 이 만들고 있는 반도체가 호환이 된다. 이제 테스트 통과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나패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3천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잠깐만 기업 분석을 보면서 이 기업이 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나패스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약 3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연간 기준으로 따져보셨을 때 지금 여기 우측입니다. 여기 보시면 529억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529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2025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529억 정도 된다는 거죠. 현재 주가가 3천억대라고 한다면 PER 기준으로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업황이나 업종, 같은 경쟁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포워드 PER 기준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OLED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휴대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노트북에도 OLED가 많이 채택이 된다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노트북에 OLED 패널을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AI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AI 스마트폰이라든지 AI 노트북이 늘어나게 되는데 AI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전력 사용량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력에 대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OLED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OLED 패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OLED 패널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중에서 아나패스가 글로벌 기업들의 납품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업에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LED도 괜찮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으로서 전 아나패스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게 지금 목표가를 31,000원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31,000원까지만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가 배팅할 첫 번째 종목 아나패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상장 이후에 시프트업도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게임주에도 볕이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기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게임주는 최근에 가장 속상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게임주가 작년 3분기, 4분기 때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섹터인데 신작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올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대다수의 게임사에서 신작을 많이 발표를 했고 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록한 기업들도 많고 작품들도 많은데 생각한 것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신작 발표를 하고 나서 정말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정말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골치를 섞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이 게임사들의 신작의 흥행은 실적으로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고려해 봤었을 때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 신작에서 좋은 성과를 냈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고 사실 제가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NC소프트는 앵커님이 물어보셨을 때마다 게임주가 아니다.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된다. 주주들을 생각한다면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그러한 NC소프트도 이번에 TL 관련해서 굉장히 또 좋은 호응을 받은 상황이라서 여기서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또 강한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이 붉은 사막 나온다 말은 많았었는데 지난 2년에서 3년 동안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올해 이제 게임스컴에서 한번 크게 홍보가 된다라고 하니 또 펄어비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게임사마다 각기 다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히스토리에 맞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본인들의 성향에 맞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저는 그중에서 넥슨 게임즈를 오늘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퍼스트 디센턴트가 처음에 출시가 됐었을 때 굉장히 좋은 트래픽 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트래픽 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자꾸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트래픽 수의 이제 감소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출발을 알렸는데 그 이후에 트래픽 수가 감소를 하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었다가 지금 북미와 아무래도 이제 유럽권에서의 매출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K-뷰티도 그랬고요. K-푸드도 그랬고요. 국내에서 잘 팔려봤자 소용이 없었고 어디서 많이 팔렸어야 됐느냐? 바로 이제 북미와 유럽에서 이제 잘 팔렸어야 됐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아무리 많이 해봐야 지금 인구도 많이 감소되어 있어서 계속 매출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당연히 북미와 유럽에서 매출의 비중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이쪽에서 다운로드 수가 정말 상위권에 계속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다가오는 실적에 넥슨 게임즈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저도 지금 HTS 화면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재무제표를 좀 열어봤더니 넥슨 게임즈가 2021년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흑자로 돌아섰고 23년도에는 22년도 대비 2배가 늘었고요. 또 올해 이제 연말에는 일단 가이던스는 700억, 그러니까 작년보다 거의 5배 이상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는데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너무 가이던스가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퍼스트 디센던트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성과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 정도의 성과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021년이나 2022년도에 기록한 주가보다 당연히 저는 주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주봉으로 놓고 보면 그때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속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의 종가에 여러분들이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25,000원의 목표가 그리고 이제 19,500원이라고 하는 타이트한 손절가를 드리지만 저는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2022년도 4월 달에 기록한 신고가는 한번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 최대 매출이면 주가도 그에 맞게 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2022년 4월 11일 날 기록했던 31,000원 그 이상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